있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12월 10일 오전에 공수처 검사 등이 증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네, 면담 조사한 사실이 있죠. 됐습니다. 그 증언을 들어보면 한 8, 9일 정도 입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위급한 지병이셨나요? 예, 지난번에 그 검찰에서 요청해서 당시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진단서를 저희들 못 봐서 좀 아주 중요한 병이었나요? 아주 위급한. 뭐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 예. 풍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풍. 예. 예.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심해졌으면 풍이 왔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뇌혈관 쪽에. 예. 요즘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제주에도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이 중요하긴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증인에게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던가요? 대통령이 내란 사건. 당시 내란 사건 관련된 대통령에 관한 내란 사건. 참고인으로 전 예. 기억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참고인. 네. 예. 증인은 지난길 입법정에서 공수처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네. 선서를 하고 증언했으니 네. 증인의 명확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죠. 일단 공수처에서 왔을 때는 조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자료 제출한 것도 없으시고요. 그냥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뭐 특별히 전달 메모 같은 건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부분. 만나신다고 얘기하시죠. 공수처 면담 조사가 있었던 날, 그러니까 12월 11일 오후에는 검사가 또 증인을 찾아가 방문 조사를 했죠. 네, 증인은 11월 15일에는 또 경찰 방문 조사를 받으셨죠. 맞습니다. 예. 증제 66호증 7월 10일자 보도입니다. 그리고 증제 67호증 9월 3일자 보도입니다. 이게 증인은 조금 전에 확인한 그 세 차례 조사, 증인이 입원해 있을 동안의 방문 조사 이외에 2025년 7월 9일, 9월 2일경 각각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 받았죠. 9월 달에요? 7월 달, 9월 달. 예, 7월 달,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예. 날짜는 정확하게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제 66호증 7월 10일자 보도, 그리고 67호증 또 보도 제시하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인은 2025년 7월 9일경에는 약 13시간 동안 그 대통령인 피고인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증인의 비아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2025년 9월 1일경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상황 및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는 과정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개는 생략하고요. 이건 뭘까? 이걸 뭘까? 7월 9일 특검 조사 내용, 증인이 입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관련 없습니까? 뭐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도 조사니까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올해 7월하고 9월 특검에서 조사 받으실 때요. 정부 비아폰 통화 내역을 제시받거나 고지받으면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정부 비아폰 통화 내역을 제시받으시면서 그때 조사를 받으셨는지.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한 조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3번 입원했을 때 받으시고 특검에서 이렇게 2번 조사를 받으시고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증인은 지난길 입법정에 증언을 위해 출석하면서 증인에 대한 조사에서 작성된 2건의 진술조서 머리에서 보니까 형광펜에 밑줄까지 그어서 가져오셨죠. 지난길 검찰 특검 그 증언 진술 조서. 예. 네. 예. 증인은 지난길 증인이 가져온 진술 조서를 보면서 증언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셨고 또 검사의 질문에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네. 예. 라는 답변을 하는 등 그 당시 증인의 기억이 아닌 조서에 따라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의 증언이 진술 조서의 내용과 달라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법정에 진술조서 갖고 오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진술조서 갖고 와서 증언하시는 경우는 뭐 1년 전의 얘기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처음 있다 봐가지고요. 생각해서 한번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저도 그런 분을 처음 봐서 묻는 겁니다. 예.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부터 불과 2달 정도 뒤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도 자료를 보면서 증언하셨죠. 헌법재판소 증언할 때도 무슨 자료를 보고 증언을 하시면서 그걸 헌법재판소장 대행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확인을 받던데요. 그런 장면이 있던데요. 아까 방금 뭐 설명 자료를 만든 적도 있었으니까 어떤 자료를 그 자료 이외에 만들거나 또 정리해 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또 다른 자료도 아마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증인 지금 설명 자료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작성한 설명 자료입니까? 아니면 진술조서입니까? 어떤 자료였나요? 언제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한테 진술조서를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예. 메모였습니다. 그때 재판장에게만 보여줬나요?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도 확인을 받으셨나요? 어떤 걸요? 증인이 보면서 증언했을 때 가져온 내용을 재판장에게 보이는 장면은 제가 봤는데요. 청구인과 피청구인,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보여줬는지 묻습니다. 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이 없었는데요. 아마 재판부 측에만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네요. 재판부 측에서도 제가 보기엔 뭔지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출한 장면이 있던데요. 예, 그거는 제가 방금 보시는 것 같은 그 설명 자료. 그거 말고 또 있다면서요. 최초에 제가 갖고 있었던 3차 메모. 그 메모 원본.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딴 거는 기억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뭐 특별히 제출한 건. 예, 증인은 국정원 1차장 근무하면서 증인 개인 휴대전화 쓰셨고 국정원 내부에 사용하는 국정원 비아폰 쓰시고 또 정부 주요 인사가 통화할 수 있는 정부 비아폰 이렇게 사용하셨죠? 네.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확인을 할게요.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가 정치인을 검거하는 것을 도우라라는 얘기는 직접 듣지 못했죠. 네.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방첩사의 임무를 부여했으니 국정원에서 그 임무를 도우라라는 얘기도 직접 듣지 못했죠. 네. 증인이 기억하는 여인영의 요청, 그 워딩은 위치 추적 내지 확인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네. 검거를 체포를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체포를 도와달라라는 말도 했다는 거예요. 네. 워딩 자체로. 네. 네. 언제에서 증언하는 걸 보면 위치 추적 내지 확인을 그때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체포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헌재에서 네. 한 재판관께서 그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3차 메모의 마지막에 체포 지원? 체포 요청? 그런 메모가 있어서 그게 체포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체포를 국정원이 직접 하는 거냐라는 워딩이 있으셨잖아요. 예. 예,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도와달라, 검거를 도와달라라는 네. 말은 들었다. 네. 여인영으로부터요. 네. 예. 근데 대통령은 여인영에게 정치인에 대한 체포 검거는 물론이고 위치 추적 내지 확인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은 여인영에게 모릅니다. 예. 모르시죠? 김용현도 여인영에게 정치인에 대한 검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여인영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검거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진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예. 잘 모릅니다. 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해서 증인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방첩사가 정치인 등을 검거하는 것을 도우라는 지시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내지 확인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정원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에 국정원의 지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한 것 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활동을 한 것이 전혀 없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청와 내용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이게 청와 내용이 되려면, 문제가 되려면 증인 비상계엄 당일 19시경에 청담동 소재 몽중원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술은 얼마나 마신 것으로 기억하나요? 그러자도 피고인께서 그날 딱 들어보니까 취했다 해서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요. 술잔에 잔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술을 다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잔이었는데? 빼갈잔? 예, 예. 한 잔도 다 안 예, 마셨. 한 잔도 다 빼갈 마시지 한 않았습니다. 잔도 안 마셨다. 예,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당시 누구를 만났는지는 여전히 밝히실 수 없나요? 뭐 밝혀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밝힌다고 해서 특별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만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적 지인들이고 예. 제 선배님들께서 한번 보자고 꽤 오래전에 약속했던 약속 모임이었습니다. 다 합쳐서 저까지 한 5명 정도 모이는 자리였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평소 주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술이 세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약하신 보통이신가요? 예, 뭐 소주 한 병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비상 예,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증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피고인으로부터 뭐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이제 그 증인이 이제 콜백 개념의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동을 할 때 증인의 뭐 운전관을 불러서 이동을 하셨죠. 네. 예. 근데 그 운전관 진술에 의하면은 증인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 하니까 데리러 오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증인 술 한 잔도 안 마신 게 맞습니까? 뭘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못 하니까 데리러 오라는 말이 앞뒤가 맞나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술 먹은 거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당시 그때 운전을 담당했던 저희 운전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직접 합법으로 말하면 차장님 그때 차에 타실 때 전혀 술 냄새가 안 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 지금 진술하신 거는 몽중원으로 갈 때도 운전관이 그러니까 증인 표현에 의하면 수행관인 것 같은데 수행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국정원 방향으로 또는 이제 증인이 진술하는 호텔까지 이동을 할 때도 수행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통상 수행관이라고 하진 않고요. 네. 점단 뭐 운전관이라고 운전관, 하죠. 예, 예. 예. 운전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운전관은 당시 그 식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식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 진술 좀 제시하고 물을게요. 저희 그 운전관 이름 신모 씨죠? 예, 신모 씨입니다. 예. 예, 좀 전에 이름 부분은 저 삐 처리하겠습니다. 중계에 사기록 대해서는. 2371면 예,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사경청 무기론 증거 순번 130번입니다. 증인과 통한 내용인데요. 홍정원 차장님은 그날 청담동이겠죠. 청담동에 위치한 식당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저녁 만찬 행사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강남 일대에서 볼 일을 보고 있었다. 거기서 대기한 것도 아니고요. 차장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술을 마셨는데 사무실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여쭤보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는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수사보고서 저기 내용인데 술을 마셨는데라고 어디 있습니까? 술을 마셨는데 저를 사무실로 그럼 데려다 혹시 수 술을 있나요? 안 마셨으면은 운전원이 사무실로 데려다 줄 수 없나요? 아니 예. 그럼 우리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사실 대통령의 통화가 왔는데 증인이 그걸 미스한 거잖아요. 못 받은 거잖아요.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비아폰 있는 곳으로 가서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못 간 이유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증인이 바로 운전을 못 하고 아니 지금 그저 예, 윤곽근 변호사님. 은갑금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증인에게 묻는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운전관이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운전관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증인이 잘못 기억을 하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이게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전의 문제고 이 사실관계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조금 좀 뭐 신모 씨가 저렇게 진술을 하셨다고 하니 뭐 네. 제 이야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식당에는 증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차량 안 갖고 왔어요? 아닙니다. 당시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원이 할당돼 있는 관용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예, 계속 물을게요. 근데 네, 하여튼 운전관은 증인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 진술로도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증인이 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별도로 하고 술을 곁들인 네. 저녁 식사를 한 것은 맞죠. 네. 헌재 증언에서도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국정원 1차장인 증인도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관련 첩보도 전혀